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다가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는 저도 지금 좀 뭐라 그럴까 불안하긴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제 손에 익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장비가 익지 않아서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다른 장소에 옮겨서 늦지만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말이 잘 들리는지 화면이 잘 나가는지 좀 댓글로 좀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가결된 이유, 그것은 사전투표 없이 수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최소한 20명,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20명 정도 반란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은 이제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감옥에 가는 건 아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이제 알려줬습니다. 송부를 했죠.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아마 배정이 될 겁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가 추석 이전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속이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한 20일 정도 더 추가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게 될 그런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해서 좀 불안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 한 사흘 전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제 문병을 놨죠. 단식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때 문재인의 속내가 어땠을까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전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문재인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기를 희망했을까, 속으로. 아니면, 감옥에 가라. 그래야 내가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강석두 교수의 견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견해입니다. 강석두 교수가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문재인이 말했어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 이렇게 병문안으로 왔을 때 속이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이. 아마 지금쯤 이제 그 친문 계열이 다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 친문 계열이 다시 움직여서 이재명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거나 그리고 커다란 그 세력으로 다시 친문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친문 계열이 전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옛날 사람들이 다시 결집하여서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은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최보식의 언론, 그러니까 최보식 씨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제 얼굴을 빼는 게 좋겠네요. 제가 글자를 활짝 가리지 않기 위해서. 최보식의 이런 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설립의 제1등 공신이 이재명이었다. 이제 이재명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좋아해야 될까? 좋아하지 말아야 될까?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국민의힘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여당의 위기가 시작될지 모른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실력보다 이재명 덕으로 버텨왔다고 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제일 공신이 이재명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재명이 사라지면 윤 정권과 여당의 방패가 없어지는 셈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최보식 씨의 견해입니다. 자, 다음이요. 그러면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왜 그랬을까 하는 분석을 페이스북에서 이런 저널리스트 호식 리버라고 하는 필명을 쓰시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이재명이 3개월 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더니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여러 법적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어쨌든 4.15 부정선거처럼 사전투표가 없고 바로 현장에서 표를 세니 어떤 조작이 끼어들 겨를이 없고 정확한 표결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개표기도 없었다. 투표 직후라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100% 조작하다. 조작의 원천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만약에 그 국회에서 제목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제 국회에서 이게 지금 어제 표결한 그 뒤에 사진입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우리가 사전투표를 합시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전에 사전투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어제 사전투표에 참석 못한 국회의원만 본투표를 했다라고 해보시자고요. 이재명이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다시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를 국회에서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바쁘니 한 이틀 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어제 당일날은 바쁘지 않은 사람만 모여서 본투표를 합시다라고 해서 결과가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전투표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리 납니다. 이재명이 절대로 사전투표 인정 못한다고 난리 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사전투표 인정 못해. 그거 부정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어제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기표를 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조작했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컴퓨터에 의존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해킹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전 모사드 원장이 얘기했어요. 해킹은 못 막는다. 분명히 선언했어요. 아무리 방어기벽을 써도 해킹은 못 막는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날. 그리고 전자개표일을 또 쓰겠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사전투표를 한 며칠 전에 해서 또 그 수개표가 아니고 전자개표로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이는 펄쩍 뛴다는 겁니다. 어떤 이재명이는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거 부정투표야, 부정선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사전투표도 없었다. 전자개표도 없었다. 오직 그날 본인이 직접 기표했고 그리고 수개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내년 4월 10일 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내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어떤 투표를 해야 하느냐, 총선에서 사전투표 없애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위험한 요소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관리 사무총장은 매우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휘발유 창고에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갑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이제 무슨 절차를 밟아서 이제 구속되거나 그러겠죠. 만약 이재명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뭐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요구는 뭐냐.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이 구속시키라는 걸 요구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다음 요구가 뭐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힘당은 그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들의 요구는 이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사람 구속시켜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그 다음을 감옥에 보내라. 이 사람이 그 다음 타자다. 왜 권순일을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줄줄이 구속시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줄줄이 본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겁니다. 2번 타자는 권순일일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이재명이 감옥 보내지, 그 다음에 권순일이 보내고, 차례차례 문재인 보내고, 김명수 보내고, 이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이제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어찌 됐든 반란표가 있든 없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분풀이라느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지명자 우리가 동의 안 해줘.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조 없으면 안 됩니다. 임명이 안 됩니다. 곧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날 퇴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거예요. 야당에서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20일에 채택됐다. 보고서는 여당이 적격, 야당이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동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기사입니다. 동의 안 해줄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이균용이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균영이가 낙마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겁니다. 돈만 이균영이는 밝히고 개혁 의지가 없다. 자, 제가 이런 방송에 이균영이가 무슨 돈만 밝히느냐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이 법관이 좀 높은 사람들은 다 돈에 아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다? 유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느 땅을 상속한다, 어느 집을 상속한다 유서예요. 이거 여러분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사는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재판을 하느냐? 대법원에서 이걸 안 볼 거라는 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대법원에서는 안 봤어요. 심리 불속행. 왜?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1년에 10,000건을 쓰레기통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해서 재심을 요청을 했어요. 대법원에. 대법원이 재심을 요청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은 재심이 없다 라고 해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맞는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각하. 뭐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대법원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왜 이게 돈이 되느냐?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전관을 사야 되는 겁니다. 전관 하나 사는데, 도상 하나 받는데 5천만 원이라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다 돈입니다. 국민의 권리? 없어요. 지금 원님 재판인데 끌어다가 곤장 때리면 돈이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전부 돈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버리느냐? 대법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늘려라. 독일은 300명이다. 우리도 한 240명, 300명으로 늘려라. 못 늘리겠다. 못 늘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다? 김명수는 달랑 4명 늘리자는 거고, 이균영 후보자는 늘리지 말자는 겁니다. 못 늘려. 이거 늘리면 자기들이 전관 예우를 못 받기 때문인 겁니다. 돈을 못 벌어요. 대법관이 300명 정도 되면 전관은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년의 숫자를 늘려라. 대법원에 소송이 많이 쌓이면 대법원 숫자를 늘려라. 늘리면 되잖아요. 못 늘린대. 죽어도 못 늘린대. 죽어도 못 늘린다는 사람이 양승태, 김명수, 그리고 이균용, 이 사람들이 죽어도 못 늘린다는 사람입니다. 왜? 포기할 수 없어, 돈. 또 왜 개혁 의지가 없냐? 여러분, 지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누가 가 있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예요. 근데 판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 증거도 수집하고 또 나중에 재판도 해. 위원입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그건 해야 된대.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균용을 비롯하여 양승태, 김명수, 이균용 이 사람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권력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균영이 낙마할 거고, 앞으로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11월 달에 끝나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까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는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청와대를 비워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이제 막 그 관광을 가는 거예요, 뒷길로. 근데 유남석이가 시끄러워. 내 공간이 시끄러우니까 막아라 그래서 막았다니까요? 아니, 헌법재판소장이 공간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아파트에서 출근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권위를 내려놓겠다,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대통령도 용산으로 가서 비우는 마당에 유남석이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 집 옆으로 공간 옆으로 지나가는 게 시끄럽다? 그래서 막았어요, 이 사람이. 아주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민들, 국민들 생각은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은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쌍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특권을 계속해서 향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명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김명수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2022년 1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단독 김명수 대법원장 공장 리모델링 의혹 결국 헌재 간다. 대법원장 공간 리모델링에 예산이 무단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처분이 적법성을 헌재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인 2017년 16여 원을 들여 서울 한남동 공간을 리모델링을 한 일을 가리킨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공간 리모델링에 국회가 편성한 예산 9억 9천만 원보다 많은 16억 7천만 원이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승인 없이 약 4억 7,510만 원이 무단 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을 해서 김명수가 자기 공간 리모델링 하는데 쓴 거예요. 자, 사진 보여드릴까요? 김명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뭔지 알았어요? 자기 대법원장 공간에 자기 손자 놀이터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김명수는 자기 리모델링한 그 공간에 누구를 초청한 줄 아세요? 자, 이 김명수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공간 쫙 만들어 놨잖아요. 며느리를 하고, 며느리가 변호사였어요. 며느리가 속해 있는 변호사, 로펌의 변호사들을 자기 공간으로 쫙 초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대한항공 사건, 땅콩 회원 사건에 대한항공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게 그 며느리가 그 소송 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자기 아들, 강남에 무슨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아직 입주할 때가 안 됐다. 그래갖고 이 공간에 들어와서 살게 해준 사람이 김명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여러분이 편, 국민이 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 예산을 전용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자기 손자 그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기는 마당에 시끄럽다고 공간 옆에 길을 막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위 법관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유남석
얘기하죠. 제가 유남석 다시 좀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장이요. 이 사람은 임기가 끝납니다. 네. 이 사람은 임기가 11월 달에 끝납니다. 이 11월 달에 끝나는 유남석에 또 똑같이 돈이나 권력이나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명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다른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촌이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 사람들이 내려가서 집을 짓고 또 집을 이렇게 살 수 있려면 서울에도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울에나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엄청난 세금을 맞습니다. 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그럼 면제시켜 주라는 겁니다. 어디에? 지방에 가서 집을 한 채 사면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산 거를 면제시켜 주라. 그러면 폭발적으로 지방의 집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출마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화번호로 더 많은 분들의 권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을 선택했고 아직은 말씀드렸으면 또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이고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작은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오시는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집에 컴퓨터 고장이 나서 장소를 옮겨서 해서 그렇습니다. 예, 공간을 운영하는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공간에 대한 왜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견해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께 오늘 방송이 좀 늦어지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컴퓨터를 잘 고쳐서 내일은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